직선의 방정식 네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 편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또 이 개념 자체는 원의 방정식 이런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주의해서 듣도록 하세요. 자, 정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정점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고정되어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점, 항상 지나는 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정해진 점 이런 거야. 지금 단원이 이제 직선이다 보니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지나는 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2x-1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직선 자체가 지나는 점을 다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1도 지나가고요. 2,3도 지나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지나가. x 대신에 대입만 하면 y좌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정점은 뭐냐? 모든 점들이 다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정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정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점들이 다 정점이기 때문에 항상 지나는 점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y는 k에 x-1 플러스 3,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x좌표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y좌표가 뭐가 되느냐면 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라는 문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좌표가 변해. 2,1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고, k가 뭐냐에 따라서 이 점 자체가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정점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3을 대입했어. 그럼 2k 플러스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좌표는 3으로 정해져 있는데 y좌표는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점은 아니야.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선처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다른 점들은 안 되는데, x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x가 1이면 이 부분이 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k 곱하기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가 3이 되는 거야. 다른 좌표들하고 이 좌표가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 다른 좌표들은 어때?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k가 뭐냐에 따라서 좌표가 바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다, 항상 지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3이라는 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3이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인 거잖아. k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1,3이라고 하는 점은 무조건 지나간다라는 얘기지. 이 1,3이라고 하는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 다른 점들은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1,3은 완벽하죠. 확실하죠. 1, 3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점을 뭐라고 하는 거냐? 문자에도 불구하고, k라는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라고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정점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대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고, 항상 지나는 점, 요렇게요. 마치 예전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특히 이 경우에는 x나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고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kx-k 플러스 3,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에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어.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점이라는 게 되는 거고, 구하는 방식은 k로 묶어줘요. 항등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변에는 지금 k에 x-1이 곱혀 있죠. 근데 좌변에는 k라는 게 아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x는 1, k는이 아니고 x는 1이 돼야 되겠죠. 개수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k의 개수가 x-1인데 여기는 k가 없으니까 x가 1 돼서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0이 됐어. 그러면 y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이 직선은 K값 때문에 다른 좌표들은 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K에 관계없이 1,3은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 어디 1,3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는 거죠. K는 기울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K값이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면 요 1,3을 지나는 이런 식의 직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K값이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K값이 0이다라고 하면 가로직선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K값이 음수다 근데 절대값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K값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 그러니까 실제로 K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치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듯한 모양 이렇게 회전되는 듯한 형태의 모양. 마치 이 점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듯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발산되는 듯한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사이를 촘촘하게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직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화살표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대체로 기울기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고 음수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요게 기울기가 제일 큰 직선이 되는 거죠. 훨씬 더 큰 기울기가 큰 직선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요렇게 되면 훨씬 더 기울기가 커지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요런 걸 정점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간단하게만 출제가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느냐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3 더하기 k에 뭐 2x-y 플러스 1은 0. 이것도 어차피 전개를 해보면 x도 있고 y도 있고 1차식으로 되어 있죠. 1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근데 k라는 문자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점이 있는 거라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거 0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 0이라고 하면 되겠지. 우변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2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x값, y값을 구하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계산도 해볼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식을 잘 더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다 보니까 좌표가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졌네요. 상관은 없죠. 여기도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K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K랑 관계없이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하는 점은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어떻게 문제를 푼다? K에 관한 항등식처럼 문제를 푼다. 지금은 편의상 K로 묶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K로 묶어서 K에 붙어 있는 거 0, 나머지 0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 거꾸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이건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x 플러스 y 플러스 3, 0이라는 직선이 있어. 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또 있어. 두 직선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거 두 개랑 똑같은 거네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그려지면 당연히 교점이라는 게 있겠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치잔 말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교점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면 교점이 아까 여기서 한번 해봤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이 직선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K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날 거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교점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게 여기 있는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내용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또 하나 있어. 형태는 이렇게 는영 형태가 돼야 돼요. 이 는영을 나중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는영의 형태가 돼야 돼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교점을 꼭 구해야 되느냐? 구해도 돼요. 구해서 문제 풀어도 돼. 교점을 꼭 구해줘야 되는 거냐?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K를 붙이면 꼭 물어보죠. 여기다 붙여야 돼요? 아니, 앞에다 붙여도 돼요. 뒤에다 붙여도 되고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이거는 0, 이거는 0 해서 계산해보면 교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두 번째 내용인 겁니다. 자, 정리해서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 요렇게가 한 점에서 만날 때 만약에 어느 한쪽에다 K를 붙이고 맨 마지막에는 0,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 그게 바로 이거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인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그걸 거꾸로 해석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2번으로 온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요것을 제외한, 요 부분은 아직은 잘 몰라도 돼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것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요렇게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죠.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을까? 아니겠지. 많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많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해지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문제로 성립하려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추가로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도 지난다든지 뭐 기울기가 얼마라든지 이런 식의 조건들이 추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 추가 조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외워두셔도 됩니다. 두 직선의 방정식이 는 0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교점을 당연히 구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교점을 구하지 않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K라는, 문자는 다른 걸 써도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K라고 돼 있어서 K라고 쓴 건데 다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어려웠죠? 여기까지. 끝.